첫 번째 달려보죠. 오붓하게 먹더니 먹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남녀 2명이 술집으로 입장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석 자리에 착석하죠. 자, 각종 안주와 술 듬뿍 주문하고서 냠냠 쩝쩝, 냠냠 쩝쩝. 자, 이후에 어느 정도 먹었는지 여성이 먼저 가방을 챙겨서 저렇게 일어나고요. 자, 혼자 남겨진 남성.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더니 말이죠. 야, 너 사건 반장 봤어? 뭐 이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고 설마 그냥 가는 거? 그렇습니다. 자, 테이블 뭐 놓고 간 거 없나 하더니 살핀 뒤에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렇습니다. 먹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술집에서요. 남녀 2명이 먹튀를 한 사건입니다. 밤 9시 40분쯤 남녀 손님 2명이 와서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안주랑 주류까지 총 38,000원어치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성이 먼저 가방을 챙겨서 나갔고요. 남성이 20분 정도 혼자 머물더니 역시나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장님은 혹시나 담배 피우러 간 게 아닐까 싶어서 기다렸는데요. 역시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손목을 단련하는 남자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길을 걷던 노인 갑자기 주먹으로 뭔가를 쾅 칩니다. 쾅. 예, 잠깐 손을 보더니 또 쾅. 혹시 철사장 뭐 단련하시는 분인가? 자, 또 쾅. 저 손 아플 텐데 손목 부러지게. 예, 자, 이 남성 지금 몇 번을 지금 해요. 자, 차가 지나가는 것 저 보셨나요? 예, 툭 사이드 미러를 툭 했습니다. 자, 차량이 멈추자 손목을 쥐고 하면서 막 거짓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치료비를 뜯어낼 생각에 벌인 자해 공갈, 이른바 손목치기.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이 저렇게 보고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철사장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딱 봐도 선수입니다. 네, 진짜 좀 저런 짓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는 거는 출근길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이제 고의로 손을 부딪힌 그 다음에 합의금을 받아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이른바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지만 손목치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범행 전 손목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봇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물건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15회 정도 사고를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받아낸 돈이 한 62만 원 정도 된다는데요. 물론 뭐 어려워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잖아요. 아까 보면 완전 길 바깥에 이만큼씩 나와서 툭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서 우리 경찰 딱 잠복 수사해서 잡았다는데요. 저렇게 손목치기로 저런 거 하면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출근 시간대를 노린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뭐 회사도 가야 되고 막 당황할 테니까 뭐 일단 교수님 급한 대로 그냥 얼마나 드리면 돼요?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도 저 정도의 아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현금으로 당장 해결해 보려고 시도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그걸 노린 거예요. 좁은 골목이어야 차도로 내려설 수 있으니까 그 골목을 노렸고 또 이 골목에 출근 시간대에 차량이 굉장히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서행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뭐 사고를 위장하려고 해도 본인도 좀 덜 다쳐야 되니까 큰 길을 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했느냐, 어디다 썼느냐 물어봤더니 술값으로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무개념 불꽃놀이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이도의 해안도로 불꽃이 펑펑 누군가 폭죽 상자에 불을 붙인 뒤에 저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불꽃이 차들로 팍팍팍팍팍 튀고 있죠. 결국 저기 주차된 차들 완전 다 파손이 됐다는 건 하려면 바닷가 쪽으로 하든지 이게 대체 무슨 일태야. 자, 이 기자 어떤 상황이죠?
네, 저게 지난 27일이고요. 저녁 8시쯤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오이도인데 한 남성이 해안도로에 주차된 차들 앞에서 저렇게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식당에 방문해서 주문 기다리다가 저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저렇게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식당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거기에서 이 남성이 이렇게 차들 앞인데도 폭죽을 터뜨려서 인근에 주차돼 있는 다수의 차들이 파손이 됐습니다. 다른 목격자에 의하면요. 가해자 이 남성이 여러 개의 폭죽 상자에 토치를 이용해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부는 바람에 대량의 폭죽이 그야말로 사방으로 터졌다고 하는데 식당 주차관리 직원 또 피해 차주 등이 이 남성에게 가서 항의를 했더니요.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른 사람도 폭죽 터뜨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차량 손상된 증거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영상이 있는 줄은 몰랐겠죠. 목격자들 영상 본 뒤에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남성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민사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왜 고의성이 없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바람 방향이라든지 충분히 예상하고 충분히 의혹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람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사람 지금 실제로 지금 주차 관리원 눈도 다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고의란 게 뭐냐면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혹했을 때 성립하는 게 고의인데 당연히 인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저렇게 하게 되면 저게 반드시 튀면 차량이 손괴되고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성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말한 것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식당 앞 의자 도둑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저 줄무늬 치마 여성을 주목해 주세요. 자, 가는 듯 싶었는데 다시 백을 하더니 손님 대기용 의자,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자,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앉아도 보고 아하 이런 그리고 다른 의자도 보고 아유 여기가 뚜껑 열어보시면 지금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일타쌍피 겹쳐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으라차차차차 들고 갑니다. 자, 교수님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야, 정말 가져갈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보고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네 이 정도만 확인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저 사건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후 10시쯤 용산구에 어떤 가게 앞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요. 가게를 살펴보더니 지금 이렇게 그냥 포개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저 의자 얼마일까요? 한 개에 6만 원, 12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지금 이제 접수돼서 수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짧게 한마디 호통. 아유,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다른 데 가서 합시다입니다. 혹시 식사 중이시라면 조금만 양해 말씀 미리 구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주택가 한 견주가 대형견과 함께 산책 중입니다. 냄새를 킁킁 맡더니 여기가 좋겠군. 자, 그렇습니다. 자, 장소를 딱 잡고 개덩을 저렇게 합니다. 시원하다. 야, 주인아 가자. 자, 견주 가자니까 진짜 갑니다. 여기 그런데 남의 집 앞이었어요. 개는 개니까 그렇다고 쳐. 사람 주인 네가 치워야지. 그렇죠. 개가 치우면 좋지만 개가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견주인 사람이 지금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동물보호법에 이런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외출했을 때 배변 봉투를 가져가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1차 3만 원, 2차 5만 원, 3차가 되면 지금 2차 7만 원, 3차가 되면 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하지만 아마 이 사람 그거 신경 별로 안 쓰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렇게 나올 때 배변 봉투를 좀 챙겨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지금 변을 보고 지금 가버린 결과거든요. 그 집 사람 나오면 밟습니다, 저거를.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수중보 아래 승용차 여러분들과 저렇게 일렬로 쫙 물이 흐르는 그 위에다가 캠핑 의자와 테이블 세팅까지 저 위쪽엔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큐브로 또 그 와중에 또 놀고 앉았어요. 자, 저 계곡 아래에선 분명 누군가가 와 여기 물 진짜 맑다 했을 텐데 승 의원님 저는 이게 1990년대 사진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차가 다 요즘 차예요. 예, 전부 다 최근 사진인데요. 아마 한 대가 주차를 하니까 옆에 있는 차가 주차를 하고 또 그 다음날은 2대가 4대가 되고 그 다음날은 4대가 6대가 돼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불법의 집단 의식을 가지고 저게 적법이라고 오해하는 듯한데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차박 근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내로 보이는 한 수중보 아래에 자동차가 일렬로 서 있고 캠핑 의자와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중보 위에 아이들 보이시죠? 저 아이들이 사실상 물놀이를 즐기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져서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보에서 물이 저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급하게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저 수중보 위로 물이 한없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또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자동차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럼 자동차 안에서 오일 같은 거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의 하천에 오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렇게 하천에 불법으로 이렇게 상 같은 걸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니까요. 불법이 함께 모였다고 절대로 적법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치웠으면 좋겠다.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이제 와서 제사 지내라고? 아하. 자, 오늘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네, 아들 보고 친할머니 제사를 지내라는 전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16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 도박 때문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 전 남편은 양육비 한 푼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혼자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성인이 된 아들이요. 여자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이 아들의 친할머니 그러니까 사연자에게는 전 시어머니 댁에 가서 아빠도 만나고 또 인사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이 또 찾아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는데 그런데 전 남편이 이렇게 찾아온 아들한테 할머니 만약에 돌아가시면 제사는 네가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 전해 들은 사연자는 전 남편이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아빠 노릇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아들에게 제사 지내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첫 남편입니다. 이봐, 지훈 엄마, 당신 정말 이러기야? 그래, 우리 이혼한 거 맞아. 남남 맞아. 하지만 지훈이는 엄연히 내 새끼야. 나 박가야, 박가. 지훈이 이름 뭐야? 박지훈이야, 박지훈. 아, 우리 집 장손이 당연히 지사를 지내야지, 이 사람아. 동그라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전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이 인간 이거 완전 사람도 아니네. 야, 너 진짜 안 본 사이에 양심에 털까지 났구나. 박가, 장손, 그렇게 장손 귀한 줄 아는 인간이 양육비 한 푼을 안 주고 이제 와서 뭐 애비 행세를 해? 이걸 그냥 X.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솔직히 뭐 OX 이론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전 남편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뭔가 좀 경고를 주고 싶어서 사연을 골라봤는데요. 아니, 뭐 예를 들어 자기가 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라. 아직 할머니 안 돌아가셨잖아요. 안 돌아가실 때 무슨 제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들이 왜 아빠를 찾아가요? 그 아빠는 당신의 아빠가 아니야. 그 엄마가 당신을 오로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에 집중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안 했다면 굳이 찾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 죄송합니다. 이게 핏줄이 중요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저희 아들은 아마도 할머니 제사를 지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내내 제사를 지내가지고 추석 때부터 저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2주마다 제사가 주르륵 있는데 아이고, 이런 문제는 손주가 그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할머니 제사를 지낼 수 있죠. 근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답답한 건 손주한테 왜 아버님이 어머니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까? 본인이 일단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사를.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상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그냥 싫어 이러면 됩니다. 네가 해. 네가 해. 네 할 일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해. 싫어. 너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해고 이 손자잖아요. 손주. 이 아들은 이 손주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제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할 일이에요. 당신이 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 남편 쪽 편을 드신 분이 계신가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찾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김태윤님. 본인이 지내세요. 황영아님, 아들 장가는 다 갔네요. 김민정님, 나중에 전 남편 몸 불편하면 아들 보고 돌봐달라고 하실 분이네요 하셨습니다. 시에나님도 아빠 노릇은 하고 얘기하죠 하셨는데요. 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베네지님, 아들 의견이 중요할 것 같다. 아들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드님이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자리에서 뭐 거부를 하시든지 뭐 동의를 하시지 않고 그냥 어머니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전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